근데 그때 제일 단점이 뭐냐면 뭐였어요? 사무실에 있었던 스트레스가 그대로 집으로 가요. 집에 있었던 스트레스가 그대로 사무실로 와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부동산 중개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네오비의 숨은 일꾼 네오비 중개법인 대표 이명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몽땅 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진짜 현장 이야기. 전국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이미 이름을 날리고 계신 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부동산 현장 특급 노하우를 네오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부동산 중개 찐 중개 실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떤 거? 오늘은 어떤 주제에 어떤 주제 오늘은 궁금해요. 결혼하셨죠? 그럼요. 저 장성한 아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셋이나 있어요. 요즘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대부분 제가 이렇게 기존에 봤던 분들 중에서는 연세가 좀 있는 그쵸. 여자 대표님들이 어. 남편의 퇴직한 남편을 위해 자기가 자격증을 땄다. 뭐 이런 어. 얘기 많이 들었는데 들었어요. 최근에 네. 젊은 분도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중개업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업무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뭐 이거는 되겠지만 글쎄 저는 추천은 안 해드리고 싶어요. 같은 사무실 공간에서는. 그죠. 이게 혹시 인근에, 그러니까 우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자격증이 둘 다 있느냐 없느냐? 그쵸.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자격증이 하나만 있으면 둘로 쪼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가끔 둘 다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왜 꼭 한 사무실에서 하려고 그러지? 나눠서 하면 안 되나?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저희들도 일을 하다 보면은 쌓이거나 그런 스트레스는 풀는 거는 서로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 서로 공감을 해주고 푸는 거는 이해는 가겠지만 제 생각에는 고객이 들어왔을 때 이제 부부가 있으면 이제 약간의 뭐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면 조금 디테일하거나 섬세한 얘기를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할 때 살짝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또 남자분이 있을 때 조금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고 장단점은 있지만 좀 단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손님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걸걸하게 말씀하시는 손님한테 우리가 애교 아닌 멘트를 날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그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을 부드럽게 없애기 위해서 펼치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남편이 여기 앉아있다? 그럼 그거 못 날리겠죠. 조심스럽죠. 그럼요. 여기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그분의 귀와 이 촉이 여기에 와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부부가 같이 중개업을 하진 않았지만 그 전에 다른 일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단점이 뭐냐면 뭐였어요? 사무실에 있었던 스트레스가 그대로 집으로 가요. 집에 있었던 스트레스가 그대로 사무실로 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끝이 안 나요. 맞아요. 이게 조금 이렇게 환경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다시 생각해보고 이러한 전환점이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처음 소공을 했던 데가 부부가 운영하시는 사무실이었거든요. 소공 일하기 힘들더라고. 저는 부부가 일하는 사무실의 소공은 추천 안 해드렸어요. 와, 이게 그 대표님과 그 사모님의 두 분의 이렇게 섬세한 신랑이 이런 거에 눈치 봐야 되는 그 엄청난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하시는 걸 추천을 안 해드리고 다른 분과 다른 소공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하면 서로 그러니까 에너지 효과가 있어서 같이 서로 뭐 남녀가 하든 여여끼리 하든 남남끼리 하든 어떤 성비를 굳이 두고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점은 두지는 않는데 제 생각에는 부부는 어쨌든 서로 말씀하신 대로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다 연결이 되는 걸로 그게 고객한테 표출이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 옆에서
옆에서 막 열심히 성장하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그쵸. 예를 들자면 진짜 대표님은 이거 하고 소공은 이거 하고 업무가 나눠져서 막 이렇게 할 텐데 부부면은요 대부분의 분들이 남편이 일찍 출근하고 여자분들은 집안 살림 다 하고 늦게 나와요. 그리고 자꾸 미뤄. 꼭 해야 될 일을. 그리고 전화를 하면은 알겠어요. 확인해서 연락 줄게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전화가 와요. 그러면 다시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돼. 그런 부분도 있어서 책임감이 없어지는 거 맞는 것 같아. 자꾸 미루게 돼. 왜냐면 만약에 남편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고객한테 전화해야 되는 건 당연히 여자분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당연히 남편이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이런 게 있어. 그래, 만약에 맞아. 거친 손님을 만나서 조금 불편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는 아마 남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딱 지켜주는 그게 있어서 든든함은 좀 있죠. 든든하고 손님이 그 이상의 오버하는 일이 별로 없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점보다 리스크가 조금 더 크지 않나. 그치. 저도 그 이렇게 생각하고 네. 또 하나 그 부부가 같이 일하는 중개업소는 제발 직원을 구할 때 남편 자리를 고정화시키지 마세요. 그런 거 있잖아. 해보셨으니까 아는구나. 왜냐면 그냥 그래요. 제가 중개업을 하는데 우리 남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부부의 자리가 딱 고착화되어 있어. 그러면 직원이 여기서 일을 하려고 할 땐 이 두 분을 의식하면서 일해야 된다는 게 베이스에 딱 깔리기 때문에 그렇지. 함부로 거기서 일할 건지가 마음에 이렇게 발심이 잘 안 될 거야.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그래서 부부가 일하는 나도 초반에 실장 일할 때 한 3개월 근무해봤어. 해봤어. 초보자였고 저도 초보자. 그때 맞아. 눈치 많이 봤어. 맞아요. 잊어버리고 있었어. 힘들어. 잊어버리고 있었어.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사람은 좋은데 일은 또 다르더라고요. 일하다가 보면은 서로 네가 했어 내가 했어 하다가 보면은 내가 안 챙긴 것 같은 불안감. 맞아. 있어요. 진짜 대표님 말씀 맞아. 공감해서. 근데 제가 진짜 부부가 중개업을 잘하는 케이스를 안 보진 않았어요. 봤어요. 잘해요. 봤는데 어떤 케이스였냐? 그냥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부부로 이 자리에 앉아있기 전에 회사에서 사내 커플로 만나봤어. 아니면 거래처에서 일한 관계로 만나봤어. 업무적인 관계로. 이 업무적인 관계라는 게 이미 먼저 부부라는 글자를 놓기 전에 깔려 계신 분들은 네 역할, 내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나눠져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각자 해야 될 일을 중시해요. 그쵸. 네가 안 했을 경우에는 그거 왜 안 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부부라는 글자가 먼저 스타트 되신 분들은 그게 어렵더라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하고 나중에 창업을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 되게 가는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혹시 어쩔 수 없이 부부끼리 하시게 되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나눠서 해야 될 일을 나눠야 돼. 해야 될 일을 진짜 나눠서 그 분야를 서로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웬만하면 저는 반대를 해드리고 그렇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전략적으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중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중개를 자격증을 땄어요. 같이 일하고 싶어. 그러면 이 일하는 스타트를 우리 사무실에서 굳이 하게 만들 필요가 없이 다른 데서 일을 하다가 오게 하는 거예요. 그치. 그것도 나쁘진 않아. 그러면 중개에서 뭐를 해야 되는지 외부에서 먼저 봤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이 안 하고 있는 영역이 보일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고 또 제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서 배워서 오면 괜찮은데 이거 해야 돼? 그러면은 잔소리로 들리니까 맞아요. 엄청 싸우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거야. 당신이 해 이랬는데 그럼 네가 하지 왜 나 시켜?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시간 많은 네가 하지 왜 내가 해야 돼. 나는 오늘 이걸로도 바쁜데. 그리고 내가 살림해야 되는 거가 너무 당연하니까 네가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진짜 공감되니까 웬만하면 그리고 또 저는 어떤 부분에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조금 젊은 세대나 젊으신 분들은
이 부동산 중개업의 일이 처음 하거나 기간이 너무 짧게 되면 수입이 고정적이지가 않아요. 맞아. 전혀. 그래서 고정적이지가 않으니까 한 가정이 여기에 매달려서 여기에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생활을 하기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 중개업에 진짜 조금 소질이 있으신 분은 딱딱 있어. 그분은 이걸 하고 아니면 다른 분은 어디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하셔서 거기에 같이 생활에 보탬이 되면 두 분의 시너지가 굉장히 커서 가정이 일어나는데 금방 크는데 그게 아니시면 여기에서 수입을 창출을 해서 가정 살림을 해야 된다. 이러면 조금의 어려움의 고초를 많이 당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전에 저희 남편하고 같은 일을 해봤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8년 했거든요. 같은 사업을. 오래 하셨다. 그거 하면서 제가 엔딩하면서 내린 결론이 네. 다시는 같은 일을 안 하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더욱이 중개업은 롤러코스터가 되게 심한데 그쵸, 수입에 대해. 한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면 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만약에 다른 사무실이다 라고 하면 이쪽 사무실이 좀 미진할 때 여기 걸로 먹고 살 수 있고 그렇죠. 여기가 미진할 때 저쪽이 이제 해결할 수도 있는데 또 좋은 점은 그게 있어요. 만약에 너무 멀지 않은 인근지에서 핑퐁을 칠 수 있는 사업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결 안 되는 물건을 저기에서 해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쪽에서 해결 안 되는 물건 여기에서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엄청 좋아요. 진짜 그거는 나도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어. 그치.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고 같은 사무실에서 일한다? 득보다 실이 더 크지 않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 저도. 반대를 아니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어느 정도 그렇게 꼭 하고 싶으시면 한 분이 중개에 녹익으신 분입니다. 근데 한 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쭉 안정적으로 정말 녹익어서 어느 정도 중개하고 관련된 프로세스에 흔들림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온다 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쵸. 그럼 박수를 쳐드려요. 왜냐면 내가 못하는 걸 여기한테 정확히 시킬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또 배우자를 신뢰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업력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아직 중개가 자리 잡지 않으신 분들이 배우자와 함께 중개업을 한다? 아닙니다. 제발 남들이 이미 진흙탕 밟은 길 다시 걸어가지 마세요. 이명수 대표가 막 진심에 우러났어요. 보이시죠? 같이 해본 일이 조금 힘드셨나 봅니다. 그런 것처럼 중개업은 정말 더욱이 남의 재산 가지고 움직이는 일이라 그럼요.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 스트레스의 강도가 되게 높아요. 그거 서로 같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부부가 같이 한다? 한 사람이 좀 풀어주고 말리고 싶네요. 말리는 건 저도 그 말에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제 선정한 주제 부부가 중개업 같이 하면 결론은 X. 아닙니다. 그만. 잘 고민을 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업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례들을 통해서 현장의 진짜 이야기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되신다는 응원의 전화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이거 많이 있어야 제가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